드디어 세 번째 영상을 3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방을 잠깐 빌려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막 이래갖고 이제 찍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께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저는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제 나름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고 모니가 생각을 좀 적어봤거든요. 자, 여기에 이 책에 진정한 엄마의 역할이 뭘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멘토링을 한다는 등 아니면 아이를 내가 엄마표로 키운다고 해서 사실 방법을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아이가 내가 짜놓은 계획에 맞춰서 아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엄마표나 이런 자기주도적인 그런 셀프키드 아이로 키우시려면 계획을 세우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나 모든 그 준비 단계에 책을 읽거나 영어를 듣거나 모든 준비 단계에 아이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의 의지가. 그리고 아이의 의견이 들어간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제가 계획표를 다 짜주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며칠이 못 가고요.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 겪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와 비슷한 얘기들인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오는데, 아이를 바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보면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근데 시험이 끝났는데 그날 바로 다시 어떤 스케줄, 아니면 예전에 어떤 글 읽었을 때는 특목고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몇 년을 힘들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그날 발표가 났는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몇 년을 공부해서 시험에 떨어졌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속상해서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글 어떤 카페에서 봤는데 그 글에서의 그 부모님은 제일 먼저 나가셔서 한 일이 이제 일반고를 가야 하니까 학원을 등록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 꼭 그걸 꼭 등록을 해야 했을까? 아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아이가 원한 것일까? 그러니까 특목고를 떨어졌다는 이유에도 그런 부분이 일정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한시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나쁜 엄마가 되지 않으시길 바래요. 아이를 바쁘게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라는 말, 여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규칙적인 공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꼭 해야 할 과제를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 3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여러 개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3가지 매일매일 꼭 해야 하는 것, 요런 것들만 아이와 함께 정하고, 아이가 할 때 곁에 같이 딱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곁에서
아이가 뭔가를 부담 없이 하면서 엄마한테 확인을 받고, 또는 아이가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 엄마한테 뭐 물어봐도 되고, 엄마 이런 건 어떻게, 내가 모르면 같이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같이 그날의 어떤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주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묵묵히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주는, 같이 달려주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엄마가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확인만, 네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저도 옆에 주변이나 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아이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지, 나는 몰라, 나는 하나도 안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꼭 똑똑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예,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제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그래도 부모니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 첫 경험. 그랬을 때 저는 얘 아이한테 몰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글쎄, 엄마가 이러이러한 거를 예전에 배웠는데, 이렇게 우리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자, 이런 거 요런 거 한번 찾아봐봐 라고 또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아이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줄까? 뭐 이런 관심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성공한, 또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그 부모님들을 잘 보면 모두 서울대를 나왔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아니듯이,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겠지만 100%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엄마가 꼭 많이 알아야 된다,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와 무언가를, 이러한 어떤 그 아이가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엄마가 그냥 같이 함께 해준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함께 해주는 느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이 막 사춘기 때 반항할 때 이럴 때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등 때는 힘들다. 왜? 사춘기라는 건 복병이 있잖아요. 사춘기라는 복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말고 조금 더 어릴 때, 엄마 말이 먹힐 때, 그때 아이와 습관을 잡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엄마의 역할이 아닐까.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 이게 정말 진정한 엄마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예. 그 다음에 내가 틀린 거를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능력, 오답을 쓸 수 있는 능력,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셔야지, 뭐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거 뭐야 이러면서 이런 지적질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잘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섣불리 잡으셨다가는 정말 뭔가 이렇게 악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꼭 똑똑해야 한다는 선입견은 우리 버리자라는 거죠.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아이와 함께 같이 옆에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이런 거 했어 라고 해서 얼마든지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면서, 오늘은 그럼 네가 이런 거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내일은 한번 꼭 지켜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라도 아이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가르치지 말고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옆에만.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지만 제 생각도 이래요. 그러니까 꼭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옆에만 있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엄마의 그런 끈기,
네, 물론 엄마도 힘들어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런데 같이 로제타 스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같이 영화를 한 15분 정도라도 봐줄 수 있는 거, 정말 어린아이라면 책을 반 페이지 반 페이지 이렇게 함께 읽어줄 수 있냐, 그런 관심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 자, 습관 잡을 때까지만 노력을 해줘도 아이가 반은 정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하루에 그 2시간이라는, 정말 최소 하루에 그 2시간이라는 것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2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정말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공부방에서는 책 읽기를 15분을 처음에 잡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오늘 수학하고 영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학을 한 40분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뭐 하느냐면 아이가 풀어온 문제를 함께 보고요. 체크를 해보고 체크한 것 중에 틀린 것들을 아이와 함께 풀어요. 함께 다시 풀어보는 거죠. 함께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이한테 한 번 더 풀게 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40분 동안 이걸 다 하려면 양을 많이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와 한 개 한 개를 알아가고 정확하게 알아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가 계속 틀리면 반복해서 푸는 숙제를 별표 친 거 다시 우리 노트에 다시 정리해서 풀어오자. 한 4-5문제 정도? 그 정도를 한 3일 연속 내준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라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그날 하루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듣기 15분. 영어 듣기 15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자, 알람 맞추자, 뭐 이런 것도 습관을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알람 맞추고 15분 스타트 한 다음에 자, 듣기. 왜냐하면 저는 15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2시간 동안 쪼개야 됐기 때문에 공부방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걸 좀 좋아하면 조금 더 하셔도 되죠, 그렇죠? 한 30분 되게 막 흥미있는 영화를 이제 막 보면 아이들이 더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어 읽기 아주 쉬운 책부터. 그러니까 내 아이의 수준보다 한 단계 아래 정도? 한 단계 아래 정도 책을 고르라고 나오더라고요, 책에도. 그래서 한 단계 아래 정도의 책을 골라서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고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을 갖지 않게끔 영어 읽기도 15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한테 많이 쓰는 책들은 여러분 뭐예요? OLT죠, 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책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읽고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문법과 독해를 한 20분 정도. 초등학생 아이한테 문법을 얼마나 오래 가르치겠어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핵심만, 한 가지 핵심만 그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도 뭐 이런 거는 독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친구들은 신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영어 원서를 이용해서 짧게 부분 요만큼씩 독해도 되고요. 낭독책 제가 저번에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그 파란 낭독책 있죠. 낭독 훈련하는 책, 그걸 갖고 독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는 책은 스토리가 있는 게 재미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하고 가는 게 영어 단어 15분 체크 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많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 그냥 목표로 해요. 그래서 앱 가지고 초등 때는 암기고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얘가 읽을 줄 아나, 쓸 줄 아나, 그 다음에 뜻을 말할 줄 아나, 이거를 빨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묘사하다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망시키다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disappointed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아이가 섞어서 물어보면 섞어서 대답을 하거든요. 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암기고래 가지고 체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2시간을 120분의 마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책 읽고 수학, 영어, 읽기, 문법, 독해, 단어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한 번에 다 하고 가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2년, 3년 꾸준히 지원이 같은 경우는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5년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5년을 꾸준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것이 길러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2시간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15분 무시하지 마세요. 네, 저는 15분의 힘을 믿습니다. 네, 무슨 종교 같은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엄마가 이 2시간을 이끌어 주다가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정도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제 뭔가 몸에 체화가 되고 오자마자 딱 앉아서 15분 딱 알람 맞추고 책을 읽는 것이 체화가 되면 한 2~3달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 보니까 인강을 이제 같이 듣고요. 말하기 훈련을 하는 거죠. 시원스쿨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말하기 훈련을 하고요. 또는 수학 인강도 같이 들어주고 안 그러면 아이들이 졸 수도 있고 집중 잘 못해요. 초등 수학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20분밖에 안 돼요. 길으면 30분. 근데 이거 뭐 선생님들이 말을 너무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뭐 한 1.5배속 정도로 들어도 굉장히 느려요. 네, 그래서 한 20분이면 충분히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을 같이 뭐 이렇게 주말에 몰아서 장편 한 번에 쫙 이렇게 많이 본다거나 영화 시간 같은 건 막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씩 신문 같은 거 이제 막 찾아보고 한글 신문 찾아보고 이러면서 아이가 시사 상식이나 뭐 이런 거 시사에 대한 글을 읽는 거 요즘 이슈가 되는 거에 관심을 갖는 아이로 키우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찾으면 자료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끝까지 가는 셀프키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감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요.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에필로그는 사실 공개가 된 부분이라서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부모들이요 아이를 살아있게 키우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아있게 키우는데 여기 예시 부분이 한번 부분적으로 자 여기에 이제 요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학년 담임을 할 때 이 선생님께서 학원 학습지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이 반에서 몇 명이 될까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고 최하 2개, 많게는 7, 8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집에 가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공부해야 돼 하면서 한숨부터 쉬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떤 아이는 문제집 풀다가 다리에 파랗게 멍이 들어오기도 했고 뭐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딴짓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혼이 났다 이런 아이들도 1학년 아이인데도 이처럼 힘들게 지냈다는 거예요. 저는 1학년 때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는 4학년 담임이 물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한 해가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었는데 난 내심 선생님 생각에는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 라든지 많은 친구 사귀고 싶어요 뭐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지만 아이들 입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여러분 해방되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왔대요. 해방. 여러분 해방시켜주세요. 네. 세상에 그들은 감옥이 아닌 감옥에 갇혀 해방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침의 간절함이 일본 일제강점기의 그 해방운동에 못지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근데 일과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갔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바로 또 학원 전전하고 저녁 때 겨우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숙제해야 되고 그리고 자야 되고 놀 시간이 없다고 애들이 말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크고 있지 않나요? 더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해방을 외쳤듯 이건 모두는 누군가의 강요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할 수만 있다면 학원에 안 가고 싶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원해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학원은 안 다니지만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아이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는 학원에도 다니지 않았는데 뭐 독서대회나 막 이럴 때 우수한 성적을 내고 공부가 재미있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다는 거예요.
1학년이었던 그때 그 아이, 선생님의 그 아들도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는 거죠. 공부가 재미있는 아이. 자, 우리가 빨강머리 앤 아시죠, 여러분? 빨강머리 앤이 참 마지막에 앞으로 알아야 할 온갖 것들을 생각하면 신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흥미진진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세상을 사는 재미가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상상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빨강머리 앤의 주인공 그 앤셜리의 말처럼 모든 아이들이 밝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공부에 재미에 빠져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이 책이 끝맺음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하면서 여러분 되게 정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두고두고 보려고 제가 정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부분만 네,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었어요. 좋은 관리는 뚝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뚝심. 좋은 관리가 여러 개가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뚝심이 있어야 된대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집에서 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원래 자기 자식은 못 가르쳐.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지금 뒤처지면 나중에 학원 테스트도 통과 못해. 지금 아니면 늦어. 땡땡 학원 다녀서 수학 만점 받았어. 여기 정말 체계적이야. 뭐 이런 말. 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 팔랑귀가 돼요. 제가 이게 제일 심했던 때가 큰아들, 아들, 큰애 고1 때요, 고1 때. 와, 이때는 정말 뭐 학교 막 내신 어렵다고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어느 학원이 이 학교에 특화된 내신을 가르치나 막 여기 좋다 그러면 여기 팔랑팔랑 하면서 가보고 저기 좋다 그러면 저기 팔랑팔랑 하면서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에 와서 후회해봤자 뭐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조금 이렇게 그때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 생각을 굳혔던 것 같아요. 이때 뭐 이렇게 막 고민은 늘 하죠. 아이를 다 데리고. 그러니까 엄마 편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도 큰애 데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둘째가 딱 되니까 이제 막 여기에 대한 집에서 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뭐 집에서 하다가 뭐 나중에 후회하면 꼭 학원 간다고 뭐 100% 다 되겠어? 뭐 이런 깡이 좀 생기고 원래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가르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들고요. 얘가 하게끔 도와만 줄 거야.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뒤처지면 나중에 학원 테스트도 통과 못한다. 학원 테스트는 원래 어려워. 네. 원래 겁나 어렵게 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니면 늦는다. 야, 고3 때 정신 차려서 공부해도 정시로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네, 이것도 제가 반박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땡땡학원 다녀서 수학 만점 받았다. 여기 정말 체계적이야. 다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점 받은 거 축하해. 근데 내 아이가 꼭 만점 받겠어? 똑같지 않잖아. 아이마다 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원을 안 보내는 엄마는 늘 불안해요. 근데 불안하지 말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중심을 잡자고요, 여러분. 우리 중심 잡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중심 잡고 자, 먼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즐기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다. 자, 이게 되게 비구체적인 말 같죠? 이 책에 보면 뒤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했던 얘기, 초등 때 잡아야 돼요. 초등 때. 더 늦으면, 사춘기 요즘 얼마나 빨리 와요. 더 늦으면 정말 안 먹혀요. 안 먹혀. 그쵸, 여러분? 지금 그래도 하세요. 지금. 초등 때. 아시겠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지금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더라도 지금 해야 제일 시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학원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초등 때 습관 잡는 거 제일 중요하고, 그럼 중등 때 혼자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건 EBS 인강을 들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 무료 인강 또는 유료 인강이라도 들으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의 어떤 단점들이 보완되는 그런 사교육은 저도 찬성한다고 아까 2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약간 뭐라 그래요, 근육이 있는 아이로 우리가, 네, 그냥 쭉쭉쭉 키만 크는 말라깽이 말고 이 근육 저 근육 소 근육 이 근육 저 근육 이렇게 다 균형 잡히게 있는 그런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한번 시도는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감이 들더라고요. 학원 보내면 이런 말 꼭 하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가면 되게 막 열심히 집중하실 것 같죠. 학원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참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쉬는 아이들도 많대요. 지금까지 근데 성적을 보고 나면 엄마가 막 뭐라 그래요. 너 지금까지 뭐 하고 다녔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의 타박은 또 일시적이야. 그때만 잘 견디면 돼. 엄마의 잔소리를 견디면 되고, 성적표가 나왔어. 그날 하루만 잘 참으면 돼. 그죠? 며칠만 좀 견디면 돼요.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래요. 그래서 돈 들여 학원 보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혼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엄마의 문제는 뭐냐? 야, 내가 학원을 잘못 보냈나 봐. 분명 더 잘 가르치는 고액과에 이게 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과에 힘이 있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더 좋은 고액과에로 보냈어야 되는데 학원으로 괜히 보냈어. 뭐 이런 식으로. 야, 이 정도 투자 가지고는 어림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저도 지금 제가 시행착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한 번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이가 더 늦기 전에, 내 아이가 조금 더 정서가 좀 불안해지기 전에 내가 내 아이를 옆에다 두고 아이와 하루에 한 정말 20분부터 시작해서 2시간 정도까지만이라도 같이 공부하고 아이 스스로 뭔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시간 관리해주는 거를,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주면 그게 가장 좋은 어떤 아이의 공부를 하는데 가장 든든한 근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엄마표가 아니어도 내가 뭔가를 모르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저도 아이를 그냥 두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진도도 좀 같이 좀 보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니? 라고 좀 물어도 보고,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엄마표를 공부를 또는 학원을 안 보내고 한번 해볼까? 라고 지금 고민 막 하시는 분들, 네, 용기 내서 한번은 해보고 후회하시라고. 후회를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해보고 후회하더라도 한번은 정말 아이와 처음에 한 몇 달만, 한 2-3달만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제가 뭐라고, 그쵸? 여러분, 그냥 먼저 아이를 좀 키워본 선배 맘으로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을 혹시 끝까지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